안녕하세요. 제가 LA에서 보통 당뇨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당뇨 치료를 하다 보면 언젠가 아니면 처음부터라도 인슐린을 쓰자는 이야기를 듣는 환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의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인슐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또 끝에는 인슐린 펌프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총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진료를 하면서 인슐린을 시작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게 돼요. 제가 그동안 당뇨는 약으로 하지 말고 생활습관,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과 식사 조절이 중요는 하지만 이런 약들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의사가 인슐린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되면 환자의 반응이 대부분 인슐린은 무섭다, 바늘이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보통 환자의 마음에 내가 당뇨에 실패를 한 게 아닌가, 당뇨병의 막장까지 온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뇨의 끝에서 인슐린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 특히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슐린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 마른 당뇨, 살찐 당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도 마른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1형 당뇨로 변형이 했을 가능성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도 인슐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살찐 당뇨라고 하면 우리가 식사와 운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인슐린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물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슐린 펌프가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인슐린을 리뷰하는 거를 정확히 잘 보신다면 그게 좋을지 나쁠지를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신한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끼리 자신들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면 서로 위로도 받고 아니면 도움도 줄 수 있고 서로 교육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빼시고요. 자신의 치료 상황에서 공유를 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인슐린 하면 가장 처음 환자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자, 이쪽 보면 인슐린 주사가, 여기는 제가 사진이 좀 굉장히 크게 바늘이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늘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훨씬 크고 두꺼운 바늘이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는 데고, 솔직히 이런 배는 그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바늘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인슐린을 할 때 아프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손가락으로 혈당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혈당 체크할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에 아픔을 두려우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혈당 같은 것이 두려운 경우는 이제 오늘 인슐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들으시면 지혜롭게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휴말린, 노볼린, 휴말로그, 노볼로그, 비드라, 트레시바, 레버미어, 란터스, 이런 게 이름이 많은데 다 이게 같은 약 아니냐, 다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해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인슐린에 대한 부작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들,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인슐린을 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이런 병들에 있는 약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펜이 나와서 많이 팔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작용 시간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찍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빨리 시작을 돼서 그 피크를 타고 언제 인슐린의 효과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은 10분 15분에 효과가 시작이 나고서 피크가 한두 시간 만에 절정에 이르고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래피드 액팅이라고 해서요. 브랜드 네임으로 휴말로그, 노볼로그 이런 약들이 래피드 액팅 인슐린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롱 액팅 인슐린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란터스, 레버미얼 그리고 새로 요즘 나온 트레시바라는 약이 있죠. 투제오라는 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찌르면 90분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싹 올라갔다 확 내려오는데 자, 요거 뭐예요? 거의 안 보이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90분에 해서 24시간 정도까지 계속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가 이제 intermediate acting 해서 휴멜린, 노블린 이 intermediate acting은 찌르고 나서 1시간부터 일을 시작해서 3시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절정에 이르는데 5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18시간까지 간다. 근데 이거를 보면 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했냐면 1시간에서 3시간부터 시작하고 피크가 5시간, 8시간까지에서 피크를 했다가 18시간에 떨어지니까 이게 밥 먹는 사이클과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 약이 좀 일찍 나와서 시작이 됐던 약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란터스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일 후진약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약이고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 제일 싸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래피드 액팅 인슐린 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펜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휴말록, 노멀록 그리고 숄트 액팅 그거보다 조금 더 말씀하신 거 휴말론, 노블린 자, 그리고 인슐린의 혁신을 가져온 약이 이제 란터스입니다. 롱 액팅으로 해서 그 후에 이제 레버미얼가 나왔고 자,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시간대로 나누냐 그거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건데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거, 노볼록, 휴말록,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란터스는 이렇게 해서 24시간 정도 가면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갈 때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보완해 가지고 36시간까지 좀 가는 약이 이제 트레시바가 되겠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24시간 정확하게 안 맞춰서 할 때도 있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저녁에 9시에 인슐린을 하는데 9시에 못했어. 그럼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만 이제 트레시바 같은 좀 더 롱액팅 약을 하게 되면 매일마다 저녁 9시에 했는데 못했다고 해서 밤에 새벽 1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 어떤 호텔에 여행을 할 때 그럼 그때 찍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주는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제가 여러 개를 한 이유가 제가 요거를 멈춰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중에 참조를 하고 싶으시면 도표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자신이 보기에 쉬운 걸로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시간대에 연연을 해서 인슐린을 나눴을까? 인슐린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8시 정도에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인슐린이 확 올라요. 왜냐?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슐린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었으니까 당이 올라가니까 그 당을 캐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점심때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저녁에 올라오고 다시 금방 내려오고 1시간, 2시간 만에 다시 다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슐린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글루코스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캐치하기 위해서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 시간 안에 피크를 이루고 내려오죠. 정상으로. 혈당이 80에서 90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시 8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당뇨의 환자인 경우에는 시작부터가 170, 180. 자, 이게 아침에 공복혈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170, 180으로 했다가 밥을 먹으면 쫙 올라가서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올라와 있죠. 자, 2시간 후에는 혈당이 다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쭉 올라가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정상인에서는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정상을 유지하는데 그 중간이 이제 당뇨 전 단계 환자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당뇨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거보다 더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공복력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 환자인데요. 당뇨 환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당뇨 환자인데 자, 그럼 아침에 공복혈당이 175였어요. 175고 아침을 먹고 나니까 325 그렇게 되죠.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점심 먹기 전에 찔러봤는데도 200이야. 점심 먹고 2시간 있다 재보니까 325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저녁 먹기 전에 또 찍어보니까 175, 뭐 200, 뭐 이렇게 됐다가 또 먹고서 2시간 있다 재니까 325, 뭐 이렇게 하면서 저녁은 좀 많이 먹으니까 좀 뭐 천천히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이제 당뇨 양상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공복에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복도 내리고 밥 먹은 후에도 내리고 여기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롱 액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롱 액팅을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뭐 이런 양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식사하고 나서는 175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만족,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란터스나 롱 액팅 투데오, 트레시바나 24시간 전반적으로 똑같이 내리는 롱 액팅 하나만으로도 치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된 그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110까지만 하니까 사람들이 공복혈당만 체크를 하면 나는 공복혈당은 맨날 110, 뭐 109, 1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예를 들어서 8.9가 나왔다. 근데 환자가 굉장히 열심히 아침에 공복만 쟀다. 그런데 8.9야. 그럼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괜찮은데 다른 때 많이 올라간다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침에 공복만 재고 110이나 100이었는데 8.9가 나왔다.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높다. 이러면은 반드시 식전과 식후를 한번 재봐야 됩니다. 매일마다 재라는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를 보면서 자기가 식전에 얼마고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은 한 번만 딱 재면 되죠. 그리고 식후를 딱 쟀는데 이 사람은 1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인은.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딱면 225가 딱 찍히는 거예요. 250은 8.9가 안 나오겠네. 뭐 그러면 350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350 찍고 뭐 여기서는 300 찍고 여기서는 400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식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뇨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음식 조절이 절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확 올라가. 근데 당뇨가 심하지 않아. 당뇨가 심하지 않으니까 내 몸에서 빨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또 식사가 또 엉망으로 막 먹어. 그러니까 확 올라가. 내 몸에서는 그래도 막 내리려고 그래. 근데 정상인이었으면 안 올라갔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식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8.9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110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식사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분은 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화혈색소가 10.5가 나왔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해가지고 5.8까지 내렸다. 뭐 한 4개월 만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양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숫자는 심했는데 당뇨가 많이 진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만 했는데 이게 촥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복혈당에 좀 초반에 낮았던 분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다 내려오시는 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안 좋아도 식생활이 엉망했던 분들이 대표적인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빨간 줄 이거는 뭐예요? 파란 줄과 빨간 줄의 차이는 빨간 줄은 공복에도 높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고는 별로 안 올라. 그럼 환자 저도 꽤 있어요. 아침에 175로 일어났는데 식사하는데 190밖에 안 돼.
그리고 점심에는 200이야. 200인데 식사하고 2시간에는 210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220 뭐 이렇게밖에 안 돼. 아니면은 180이었는데 220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양상으로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뭐예요? 파란색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뇨가 많이 진전이 돼서 자기는 굉장히 식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먹었는데도 안 올라가잖아. 적게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당뇨가 진전이 많이 되신 분이에요. 진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자기가 식사를 조절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가죠. 근데 당뇨도 진전이 많이 돼 있고 식사도 엉망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서 놀겠지. 요런 분처럼 요 밑에서 요렇게 놀지 않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란터스만 딱 주면 요렇게 돼요. 아니면 뭐 레바미아나 투제오 지금 이 빨간 양상을 롱 액팅으로 다 주면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은 당뇨약 롱 액팅만 딱 주면 딱 맞아서 혈당이 굉장히 쉽게 조절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파란색보다 인슐린을 쓸 때 오히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데 당뇨가 심하니까 그냥 그만큼만 딱 내려주면 돼요.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 굉장히 빼빼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뚱뚱하신 분들보다 식사를 조절했는데 이 인슐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식전에만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당뇨가 너무 안 좋아서 200, 175, 200을 맨날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것만 듣고는 이렇게 가는 사람과 구별을 못하죠.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를 하고 쟀더니 나는 여기 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이 사람은 식사는 벌써 조절하고 계시니까 롱 액팅 인슐린만 주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재봐서 자신이 어떤 양상의 혈당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고 파란색처럼 식후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식사 조절을 좀 더 하시면서 하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공복혈당도 올라가 있고 식단혈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면 식단 조절과 그리고 인슐린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런 분은 인슐린만 하고 하시던 대로 그냥 하면 잘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인슐린 펌프는 장점은 혈당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계로 입력을 하고 그러면 계속 굉장히 숄트 액팅 단시간에 탁 혈당을 내려줄 수 있는 거를 조금씩 혈당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혈당을 파란 양상이나 빨간 양상이나 상관없이 다 그만큼을 내려줘서 여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굉장히 잘 조절이 될 거라는 장점이 있죠.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에 그만큼 인슐린을 바로바로 주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식사를 잘하고 있든지 식사를 못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 환자의 식사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가 이제 단점인데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게 되죠. 당뇨는 인슐린으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많이 주면 당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만 무턱대고 주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모든 임상 실험이 우리가 식사 조절, 운동 없이 인슐린만으로도 조절을 하면 안 조절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식사와 운동으로 조절을 할 만큼 하면서 나머지를 인슐린으로 했거나 아니면 인슐린 안 썼던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았던 항상 그렇게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인슐린 펌프가 당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되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이 인슐린 펌프 다 넣으면 돼. 인생이 너무 즐거워. 그냥 뭐 아이스크림 팍팍 먹어도 돼.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뭐 밥 많이 먹고 과일 먹고 주스 먹고 콜라 먹고 했는데도 인슐린이 조절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은 혈관에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반면에 모두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제일 안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의 그런 환자들은 식사만 조절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식사만 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인슐린 펌프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조절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인슐린 펌프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막 먹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슐린 때문에 비만이 오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막을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그동안 인슐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의한 여기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요. 인슐린 펌프에 좀 문제점들이 있는 거, 그 정확하게 조절을 하는 것을 좀 해결해줄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인슐린 펌프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고, 인슐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한번 보시고요. 당뇨는 자기가 오늘 인슐린을 안 한다고 해도 이런 인슐린을 쓰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보면 당뇨를 어떻게 더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뇨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항상 자기가 그 치료를 꼭 안 한다고 해도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